자, 81번부터 이어서 할 건데, 일단 81번에서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을 위에다 먼저 필기를 해두자. 자, 예를 들어서, 자, 1에서 2가 지금 정의역으로 잡혀있고, 0, 1이 지금 공역인 상태의 함수가 있다. 근데 얘가 대응을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보낸 함수하고, 얘네가 처음에 이렇게 보낸 함수는 당연히 같은 함수겠어? 다른 함수겠어? 이 함수는 이 함수랑 당연히 다른 함수지. 함수라는 건 이제 이 정의역들이 화살표를 한 개씩 이젠 y값에 대응이 되어줘야 되는데 한 개씩만 이렇게 대응되는 경우랑 이렇게 대응되는 경우는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함수는 다른 함수임을 당연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당연한 듯 하나 이 문제를 풀 때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일단 필기 좀 해줘. 이 함수랑 이렇게 생긴 함수는 대응이 다르게 갔기 때문에 이 1, 2가 다른 놈들한테 지금 대응됐기 때문에 이 함수랑 이 함수는 다른 종류의 함수이다. 적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fx 자체가 x에서 y로의 함수예요. 그래서 x가 이런 문제 선생님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지. y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대응이 이젠 fx의 함수이고, 그다음 g는 y에서 z로의 함수래. 그래서 y를 정의역으로 z를 공역으로 갖는 이런 함수가 g가 되겠지. 그런데 이때 이 fx랑 gx를 합성시킨 함수 자체가 상수함수가 되도록 하는 f랑 g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일단은 얘는 함수 개수 물어봤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서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경우의 수. 다시 함수의 경우의 수라는 거는 얘네가 대응될 때 이렇게 대응되냐 이렇게 대응되냐가 다르다 했기 때문에 이걸 한 가지의 함수, 이걸 두 번째 함수에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이렇게 대응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생기는 함수들을 한 개,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세 주라는 게 함수의 개수세라는 거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경우니까 세 번째 함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될 수 있는 게 몇 개의 경우로서 생기겠냐. 이걸 세는 게 함수의 개수라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수함수가 되도록 하는 이 경우의 수를 세줘야 되는데 상수함수라는 건 당연히 알다시피 얘네가 최종적으로 다 똑같은 치역한테 몰리는 이런 걸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얘기하지. 다사한테 몰리든 최종적으로 치역이 다 5한테 몰리든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함수값으로 몰리는 함수를 상수함수라 얘기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지금 얘 둘을 합성시켰을 때, 자, 합성시키면 일단 F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F를 먼저 거쳐가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단은 세팅을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F를 먼저 거쳐가고 그 다음 G로 들어가는 이 합성함수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상수함수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1하고 2가 이제 화살표를 여기로 어떻게든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2, 3에서 화살표를 보냈을 때 똑같은 함수값한테 몰려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냐 이걸 찾으라는 거고, 그럼 제일 처음에 1하고 2를 우리가 화살표를 보내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1하고 2가 화살표를 이제 2하고 3한테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그때 종류가 두 종류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얘네가 애초에 여기서 똑같은 놈한테 이렇게 몰려줘.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가는 순간 우리는 이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F 합성 G에다 1 넣으면은 얘가 1, F1이 몇이야? 1이 2한테 갔죠. 그럼 얘가 2가 되기 때문에 G2가 되고 G2가 0한테 갔기 때문에 얘는 0. 그리고 얘 또한 F2는 2가 2한테 갔으니까 F2가 2지. 그러니까 G2가 또 돼서 똑같은 값.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상수함수로 인정이 되는 거겠지. 최종적인 치역이 똑같게 나오면 그게 상수함수인 거야. 이해됐지? 다시 한번. 방금처럼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1하고 2가 처음에 이제 화살표를 보낼 건데 얘네가 똑같은 여기 2, 3 중에 값한테 화살표를 보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얘네가 아까 이렇게 몰리지 않고 따로따로 갈 수도 있지. 2, 3한테.
근데 그러더라도 얘가 상수함수가 될 수 있는 거는 2하고 3이 또 만약에 둘 다 1한테 간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은 얘도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합성했을 때 F1은 얘가 2한테 갔지 2한테. 그래서 2한테 화살표를 보내서 얘가 2인데 G2가 되고 G2 2는 다시 G에 거쳐가면 1로 되니까 얘나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이번엔 2가 F로 들어가면 3한테 매칭되고 그럼 G3, 3은 다시 1한테 매칭되니까 이렇게 돼도 최종적인 함수값이 똑같게 나오는 상수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방금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이제 쌤이 쓰자면은, 자, 첫 번째가 1하고 2가 같은 값으로 몰리는 경우하고, 두 번째 1하고 2가 다른 값으로 대응되는 경우를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화살표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그 경우의 수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두 번째 거 먼저 계산할게. 1번에서 주의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2번 먼저 계산할 거고, 2번 되게 쉬워. 1, 2가 이젠 2, 3한테 보낼 때 다르게 보낼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겠어? 얘는 그냥 이펙토리얼이에요. 이펙토리얼이 2 곱하기 1 두 가지란 얘기잖아. 얘가 2지 지금. 왜 두 가지냐면 이펙토리얼이 뜻이 뭐였어? 두 개를, 서로 다른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잖아. 그러니까 1, 2가 이렇게 일자로 갈 수도 있지만 1, 2가 x자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인정하기로 했냐면, 예전에 그 경우의 수 할 때 2하고 3을 이 1, 2 앞에다가 일렬로 나열하라는 거야. 그러면 2, 3이 이렇게 나열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열될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앞에 있는 놈한테 화살표 보냈다라고 치면 이젠 1, 2가 보낼 수 있는 게 2, 3한테 갔냐 3, 2한테 갔냐, 이 경우가 다 카운트가 된다는 거지. 다 세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1, 2가 2하고 3한테 지금 화살표를 보내야 되는데 1, 2가 2, 3한테 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란 얘기야. 그 두 가지는 일자로 보내는 거하고 x자로 보내는 게 있는데, 이 x자로 보내거나 일자로 보내는 걸 그냥 우리는 뭐로 계산했다고? 이펙토리얼로 계산을 하는 거고, 이펙토리얼은 2, 3을 이 1, 2 앞에 일렬로 배열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랑 이거 두 개 바꿔서 이렇게 된 경우까지 한 번에 세지는 게 계산이 된 거지 지금. 그래서 자, 이렇게 1, 2가 다른 값한테 보내는 경우의 수는 계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최종적으로 우리는 상수함수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받은 2하고 3은 어떻게 가져야 돼? 최종적인 z의 0, 1 중에 똑같은 애한테 이렇게 몰려줘야 되겠지. 근데 똑같은 애한테 몰려줄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겠지 또. 왜? 0한테 몰릴 건지 아니면 얘네가 1한테 이렇게 동시에 몰릴 건지가 두 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함수의 개수는 총 4가지가 나온다. 자, 이게 1, 2가 다른 값한테 갈 때의 케이스고, 그 다음에 1, 2가 같은 값한테 갈 때 보자. 자, 1, 2가 이제 같은 값한테 갈 때는 일단 첫 번째로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1, 2를 동시에 2한테 보낼 건지 아니면 1, 2를 동시에 3한테 보낼 건지가 경우의 수가 두 가지지. 그래서 얘가 일단 2로 계산. 그래서 계산된 거는 선생님이 그냥 고정을 해놓게 얘가 그냥 2한테 갔다라고 가정하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 상태에서는 이제 2가 화살표를 0한테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가 1한테 화살표를 보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화살표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가는 첫 번째 한 가지, 이렇게 가는 두 가지에서 그대로 두 가지를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보통 계산해서 답을 4라고 해서 얘 둘이 더한 8을 답이다라고 이제 보통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사항이 생기는 거고, 어떤 주의사항이 생겼냐면 봐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f와 g의 순서상 개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g 또한 어떤 함수로 먼저 일단 있는 상태를 합성시키는 거잖아. 근데 g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도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 풀기 전에 쌤이 설명을 했지만 당연히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당연히 다른 함수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아까 1, 2가 2한테 몰렸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2가 선택을 0으로 가냐 1로 가냐 해서 그 두 가지를 계산을 여기까지는 했잖아. 그런데 만약에 2가 0한테 갔다라고 쳐볼게. 근데 우리는 이 gx 자체를 선택을 얘를 가지고 gx를 합성시켜 놨어도
이렇게 되더라도 2는 0한테 보낸 게 되고, 또는 이 gx를 여기다가 합성시킨 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2가 0한테 가는 경우가 이 함수를 가지고 와서 내가 합성시켰을 수도 있고, gx를 두 번째 거를 가지고 와서 합성시켜서 이렇게 되어 있는 gx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더라도 어쨌든 2는 0한테 우리가 가게 돼서 최종적으로 얘는 상수함수가 되는 건 맞잖아. 다시 g에서도 얘가 이제 아까 우리가 화살표를 받았던 2가 0한테 갈래 1한테 갈래 이것만 결정을 해서 끝내면 안 되고, g 또한 종류가 여기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2가 0한테 간 상태일 때 이 나머지 3도 원래 g 자체도 함수이기 때문에 g라는 이 함수만 생각을 해보면 g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얘도 함수였기 때문에 3 또한 어쨌든 결정을 하고 있었을 거란 얘기지. 함수니까 우리는 모든 정의역 자체가 다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 3이 지금 1한테 간 상황일 수도 있고 3이 0한테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합성시켰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얘를 갖다 합성시켜서 이렇게 생겨 있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G의 선택권도 이제 경우의 수로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얘를 선택했을 거냐 얘를 선택했을 거냐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2를 더 곱해줬어야 해.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얘하고 얘 더해서 12개가 되겠다. 저 방금 설명했던 이 첫 번째 케이스를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해볼게. 자, 얘는 일단은 우리가 1, 2가 같은 값으로 대응되어 갈 때의 케이스였고, 그때 첫 번째 이 두 가지 곱해놓은 건 어떤 경우였어? 이 1, 2가 동시에 2한테 갈 것인가 아니면 1, 2가 동시에 3한테 갈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2로 계산을 해놓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두 가지를 계산해 놓은 거를 그냥 2한테 갔다라고 가정을 해 놓는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 두 개는 뭐였었어? 2가 화살표를 보낼 때 얘가 0한테 갈 것인가 아니면 얘가 1한테 갈 것인가에 대한 그 경우의 수가 또 두 가지로서 계산 처리가 된 거지. 근데 최종적으로 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주의사항으로 쌤이 얘기했던 건데, 얘는 뭐였냐면 이제 우리는 F하고 G를 합성시킬 거란 말이야. 그럼 F도 F대로 그 함수가 있었을 거고 G도 G대로 함수가 있었을 건데, 얘네들을 갖다 내가 이제 합성시켜서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이제 F는 1, 2한테 몰리는 1, 2가 2한테 몰리는 얘로 우리가 F를 선택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놨고, 이렇게 F를 그럼 이제 우리가 F에서 G로 거쳐가는 이 G 함수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때 쌤이 얘기했지만 처음에 이렇게 생긴 G나 이렇게 생긴 G는 어쩐다고 했어.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당연히 다른 함수잖아. 그런데 합성시킬 때 얘를 갖다가 선생님 여기다가 G에다 넣을 때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는 최종적으로 위에 얘 걸로 합성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로 합성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엄연히 이 함수하고 이 합성함수는 다른 함수인 거야. 그러니 합성시키는 G 자체에서도 경우의 수가 발생된다는 거야. 얘로 선택을 해서 합성한 건지 얘로 선택해서 합성한 건지를 우리가 꼭 고려해 줘야 된다. 그게 그 선택권 두 가지에 해당하는, 이게 최종적인 맨 마지막 계산되는 곱하기 2에 해당하는 걸 설명한 거고, 그런데 얘를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1, 2가 같은 놈한테 가면 된다며. 그러니까 2한테 갈 거야 3한테 갈 거야 결정하는 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얘가 뭐 2한테 갔다라고 치면 얘가 결정하는 게 0이냐 1이냐,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2로만 끝내기 쉬울 수 있는데,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G를 합성시킬 때도 G의 종류가 여기서 2가 만약에 0한테 가더라도 G도 3이 어쨌든 함수기 때문에 선택을 했었을 거고, 걔가 0한테 갔을 건지 1한테 갔을 건지에 대한 그 경우의 수가 또 두 가지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여기까지 필기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풀어봐봐. 그럼 내가 봤을 때 이 1, 2가 같은 값으로 가는 거, 이거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또 똑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 이 똑같은 실수를 왜 하게 되는지 강의를 좀 반복해서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82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도 좀 설명해야 되는 개념이 있거든. 얘는 자 일단 이런 함수를 선생님이 무슨 함수라고 한다 했어? 구간함수라 한다 했었지. 이건 그냥 일반적인 함수, 2차 함수의 상태인 거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구간함수라고 하는데, 이런 구간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래프를 그리기를
자, 우리가 요 선, 여기 x에다 쌤이 2를 긋고 요렇게 그어주면 이 보라색 선의 x는 2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2보다 오른쪽은 이 x값들이 더 어때? 2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 오른쪽 구역을 우리는 x가 2보다 큰 범위, 그다음 이쪽을 x가 2보다 작겠지? 작은 범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를 굳이 그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2보다 큰 구역에다가 마이너스 2를 그려달라는 얘기야. 근데 마이너스 2라는 게 y는 마이너스 2를 그리라는 얘기거든요. y는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 2지, y는 마이너스 2. 근데 x가 2보다 큰 범위에다만 그리라는 건 이 오른쪽에다가만 그리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2의 등호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을 뚫어 넣어 주시고, 얘는 포함을 안 한다는 뜻이야. 구멍 뚫어 놓는 건. 그러고 나서 여기 두 번째 구간을 봤더니 얘는 절대값 x가 2 이하라 돼 있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변형해서 x가 2 이하 마이너스 2 이상이라 봐도 되지. 이렇게 되면 요 안에 있는 값들은 절대값 씌우면 당연히 2 이하로 나오겠지. 그 뜻은 2 이하 마이너스 2 이상이라는 거는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이번엔 얘 선이 x는 마이너스 2지.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이라는 건 이 오른쪽이고 2보다 작은 쪽이라는 건 이 왼쪽 범위면 공통 범위는 당연히 가운데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마2 이상 2 이하 범위지. 거기에다가는 마이너스 x를 그려달래. y는 마이너스 x라는 건 이런 함수죠.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여기 사이에다가만 그려주라 했기 때문에 여기 바깥쪽은 지워서 이 안쪽만 그려주라는 얘기지. 구간함수 해석하는 거 이해되지? 그런데 얘는 둘 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색칠, 여기도 색칠해서 표현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라는 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y는 2를 그려주세요 라는 거지 지금. 그럼 이런 게 y는 2고, 그런데 여기만 그릴 거라서 나머지 구역은 지우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긴 함수가 fx의 함수입니다. 물론 이 문제 풀 때는 이 그래프를 그려 푸는 건 아닌데 그냥 선생님이 이 구간함수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잠깐 또 얘기를 해준 거고, 이렇게 구간별로 표현을 해서 식이 함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로 뭉쳐져서 표현하는 이런 함수를 우리 구간함수라고 한다는 거야. 자, 구간함수가 뭔지 정확하게 알겠지? 그래서 구간함수 그래프 그릴 때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이 괄호 안을 먼저 가서 이 구역에다 얘 그리고 이 구역에다 얘 그리고 이 구역에 얘 그려서 그래프는 그려주면 돼.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구간함수의 실수배하고 합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좀 공간이 좁기 때문에 공책에다 먼저 좀 필기 좀 해줘. 공책에 먼저 필기하고 여기 우리 센 교재에다 다시 옮겨두세요. 공책은 이제 버릴 수 있으니까 교재에다가 다시 깔끔하게 정리 좀 해보자. 자, 실수배라는 게 뭐냐면 얘는 합성이 아니에요. 지금 실수배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함수에다가 뭐 3배, 뭐 2배 이런 식의 어떤 값을 곱해주라는 거야. 실수를 곱한다, 배 곱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얘는 그냥 어떻게 되면 되냐면, 자, 얘 구간함수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알겠지? 구간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1 이상 쪽에 있다는 마이너스 2 그리고 0과 1 사이에 있다는 x, y는 x 그리라는 거야.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에 있다는 y는 1을 그려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어떤 구간함수가 있는 상태인데, 근데 여기에다 선생님이 만약에 3배를 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런 걸 지금 낯설어 할 수도 있잖아. 구간함수에다 3배 한다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되면 낯설 수 있는데 이건 되게 간단해. 그냥 얘는 3배 하면은 이 값들 있지, 얘네들한테 그대로 똑같이 3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구간은 그대로 써주면 된다. 얘는 당연한 게, 자, 보시면 1 이상 쪽에다가는 1 이상 쪽이 여기 x는 1 기준 오른쪽이지. 여기다가는 y는 마이너스 2를 그리라 했잖아. 요게 이제 y는 마이너스 2지. 그런데 3fx를 구해주라고 하면 얘는 이 함수값들이 지금 다 마이너스 2로 나오고 있는 건데 몇 배가 되는 거야? 3배가 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6으로 다 모든 값들이 다 마이너스 2였으니까 다 마이너스 6으로 이제 바뀌었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얘한테 3배를 해서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구간은 바꿀 필요가 없지. 1 이상 쪽에 있다가 내가 y는 마이너스 2를 그렸고, 그럼 1 이상 쪽에만 y는 마이너스 6이 생기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다시 해도
0부터 1까지에는 y는 x를 그렸어야 되지. 그럼 0부터 1이라는 게 y는 x가 이렇게 되겠네. 이게 원래 y는 x죠. 이게 y는 x인데 0부터 1까지만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다. 0은 포함하고 여기 1은 포함시키면 안 되지. 등호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리고 얘는 1 대입하면은 1이 나오기 때문에 1,1에 여기서 이렇게 빵꾸 뚫린 채로 그려졌겠다. 그런데 이 구간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게 fx인데 3배를 해주면 여기다 그대로 3배를 해주라는 거고, y는 3x를 여기 0과 1 사이에다가만 그려서 이렇게 되겠지. y는 3x라는 거. 그래서 여기엔 3에 찍히겠다. 1에 3배하면 3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구간 안에는 y는 x를 그렸을 텐데 그 구간 내에 있던 y는 x가 3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요 구간은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던 그렸던 함수에 그냥 3배만 해서 우리는 이 실수배, 3배 된 함수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수배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그냥 여기다 선생님이 4배를 하면 얘들을 다 몇 배씩 해서 4배씩 해서 쓰되 이 구간은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4배 되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겠지 그냥. 그럼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이 구간 함수에 그냥 어떤 실수배 할 때 어떻게 식 자체를 변형을 해서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고, 결론은 구간은 그냥 냅두고 그 구간에 있던 그 함수들만 다 그대로 똑같은 실수배를 해서 적어주기만 하면 되더라. 자, 이건 되게 간단하지?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이제 또 다른 함수인 gx를 가져왔는데 얘는 그냥 구간 함수가 아닌 일반적인 1차 함수에 불과하죠. 지금 일반 함수라고 선생님 부르게 이런 걸. 얘는 구간 함수 상태인 거고. 그랬을 때 합성을 선생님이 얘는 봐봐, f를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g로 들어가는 상태로 합성을 해놨고, 두 번째는 g가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x는 g를 먼저 갖다가 그 다음에 f로 계산되어 나온 걸 넣어주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다 보여줄 건데 당연히 이 실수배는 되게 간단했잖아. 그래서 얘는 일단 필기해두고, 이 합성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잘 필기 좀 해줘.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얘는 이렇게 나타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 안쪽에 들어있는 함수를 속함수라고 부를게. 속함수. 이 안쪽에 들어있는 함수를 속에 있다 이제 속함수. 그런데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속함수 자체가 구간함수로 잡혀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 이 속함수가 그냥 일반 함수지. gx는 일반 함수잖아. 이럴 때 이 두 가지를 둘 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줄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얘 먼저. 그럼 얘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g 합성 f라는 거는 이 g에 이 x 자리에다 fx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이 x 자리에 fx를 집어넣으면 얘는 2f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당연히 이렇게 식을 써놓으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써서는 안 되고 끝까지 적어줘야 되는데, 이때 이 fx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돼 있었어? x가 1 이상이면 x는 1 이상일 때 fx가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러니까 이 x의 범위에 따라서 fx는 얘일 수도 있는 거고 얘일 수도 있는 거고 얘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지 지금. 그래서 이 fx를 다시 여기 써있던 거대로 그대로 다시 분류를 해주는 거야. 자, x가 1 이상이면 이 fx는 뭐가 된다고? 이 셋 중에서 맨 위에 거 얘랑 같다라는 거잖아. 여기 지금 등호가 있잖아요. fx는 얘란 얘기야. 언제? x가 마 1 이상일 때는. 그래서 x가 1 이상일 때는 이 fx라는 거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시켜 주는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사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fx는 0과 1 사이면 fx는 x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x니까 여기 대신에 x를 넣어주면 되겠지. 언제? x가 0 이상 1 미만일 때. 그리고 fx는 언제는 1이냐?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는 1이기 때문에 이 fx는 1이라며. 얘 대신에 1을 넣어주면은 2 곱하기 1 플러스 1 돼가지고 얘는 최종적으로 3이다가 되겠지. 자, 이렇게 구간함수가 속함수로 잡혀있을 때 처리하는 거 선생님 보여줬어요 방금. 자, 이거를 직접 다시 적어보면서 이 합성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꼭 검증 좀 해줘.
다시 한번 이렇게 속함수에 구간함수가 있을 때는 이 f를 그냥 이 g의 x에다 넣어줘. 그럼 이렇게 식이 변형됐는데 이때 f 자체가 한 개의 식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이 f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건 이 구간에 따라서 나뉘니까 이 구간을 그대로 쓰면서 이 f를 한 번은 마이너스 2, 한 번은 x, 한 번은 1로 바꿔서 이렇게 완성시켜주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 속 함수가 이젠 일반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주면, 자 얘는 f 안에 g가 들어갔네. 그러니까 fx라고 되어 있는 이 x에 gx가 합성되어 있는 거잖아. x 대신에 gx를 여기에 대입시켜 놔서 얘가 gx로 바뀐 거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원래 주어져 있던 이 fx에 현재 아까 방금 뭐라 했어? x 대신에 gx가 대입된다 했다며. 그러니까 여기 x라고 써 있는 곳이 지금 이렇게 쌤 동그라미 친 곳에 x가 써 있는데, 그 x라 써 있는 곳에 전부 다 동시에 gx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다 gx를 넣어주자. 그렇게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이제 gx로 바뀌었겠지. 그 다음에 여기 1. 그런데 여기 구간에 있는 이 x에다가도 다 g를 넣어주는 거야. gx가 1 이상, 얘는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때 gx가 뭐였냐면 2x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얘를 2x 플러스 1로 바꿔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구간을 다시 식을 x에 대해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2x 플러스 1이 1 이상이면 얘 넘어가서 2x가 0 이상, 즉 2로 나누면 x는 0 이상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얘를 정리를 했더니 얘는 그냥 x가 0 이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정리하면 1을 다 같이 빼줘. 그러면 이렇게 됐겠지. 부등식이. 그리고 2로 다 나눠줘. 그럼 2로 나눠서 여기는 2분의 0이면 0이네. 그래서 요 구간은 다시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바뀌더라. 그리고 얘는 1을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 2로 나눠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자, 이렇게 합성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안에 있는 속함수가 일반 그냥 함수일 때는 얘를 이 fx에 x라고 써있는 그 모든 곳에다가 동시에 다 대입시키라는 거야. 여기 x, 여기도 x, 여기 x 이렇게 돼 있는 곳에는 전부 다 이 일반 함수였던 gx를 동시에 다 넣어주란 얘기야. 그렇게 한 다음 이 구간만 정리를 좀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자, 어떤 게 속함수로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이거 1, 2번 선생님 나눠서 설명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직접 이렇게 구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꼭 검증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까지 연습하고 이제 다시 582번으로 넘어가서 보자. 자, 이제 기억부터 보시면 얘는 그냥 이 함수값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fg2죠. 이렇게. g2라는 거는 여기다 2를 넣어봐. 얘는 4 빼기 2니까 2지. 그럼 g2가 2니까 이거 2로 바꾸고, 그럼 얘는 f2겠네. f2. 그러면 fx에 x에 2를 넣어줘야 되는데 2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 2가 2보다 크다 안 되잖아. 여기에 해당되네. 절대값 2는 2 이하가 맞죠? 여기다 2를 넣어서 얘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2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게 쉽게 판단이 된다. 그 다음에 니은부터는 얘네 두 개는 이 합성함수 자체를 직접 식을 찾아서 풀어주란 얘긴데, 자, 이거 계산하는 건 선생님이 방금 다 개념 설명했지. 이렇게 속함수에 f가 들어가서 구간함수가 들어갈 때 하고, 그 다음에 g라는 이 일반 함수가 속함수로서 들어갈 때, 이거 다 연습하고 왔겠지 지금.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다 보여줄 건데, 먼저 속함수에 구간함수가 들어가 있는 얘부터.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g에 이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그냥 말 그대로 fx가 대입되어 들어갔으니 이 x라고 써 있는 곳에 다 f를 넣어주라는 거야. 그럼 얘는 단순히 fx의 제곱 빼기 2가 되겠지. 근데 이렇게 했으면 아직 식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fx를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 fx는 식이 한 개로 딱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일 때도 있고 얘일 때도 있고 얘일 때도 있는 이런 세 가지 상황을 봐주란 얘기야. 근데 fx가 언제 마이너스 2냐라 하면 x가 언제 2보다 클 때지. 그래서 그걸 그대로 똑같이 표현해 주는 거야. x가 2보다 클 때는
fx는 뭐였다고? 마이너스 2잖아. fx는 마이너스 2니까 f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줘.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니까 4가 되지. 4 빼기 2니까 2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fx가 언제 마이너스 x야? 근데 여기는 이젠 절대값 x가 2 이하라는 거는 예를 들면 다시 써서 구간을 y부터 2까지라고 대체해서 쓸게. 여기 표현을 이걸로 바꾸자. 이 표현을 이걸로.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일 때는 fx는 마이너스 x잖아. 여기 f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줘. 마이너스 x가 제곱돼서 x제곱되고 빼기 2 이렇게 바뀌었겠지.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써주는 거야. x가 y보다 작을 때는 fx는 2잖아. 이 fx는 2이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넣어주면 2의 제곱돼서 4, 그 다음에 2 빼서 2가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G합성 F야. 됐지? 그 다음에 얘는 이번엔 속함수에 들어있는 게 G일 때 얘도 말 그대로 그냥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했었어. F에 현재 X자리에 G가 대입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F에 이 X라고 써있는 여기에 모두 다 G를 동시에 다 넣어주라는 얘기였지. 이렇게 G를 다 대입한다. 그럼 이걸 다시 써주게 되면 자 얘는 마이너스 2다. 언제? gx가 2보다 클 때 맨 위에 거. 그 다음 두 번째 거 얘는 마이너스 gx가 되지. 근데 언제 마이너스 gx가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일 때. 그 다음 세 번째 언제 얘가 2가 돼? gx가 마이보다 작을 때지. 이렇게 표현을 해냈고, 그런데 이제 gx가 원래 뭐였었어? x제곱 빼기 2니까 얘를 다시 대체해줘. x제곱 빼기 2를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 여기는 x제곱 빼기 2를 넣어주게 되면 이 구간을 다시 관찰하면 얘가 이렇게 됐네. 그럼 얘는 2를 이항시켜서 x제곱이 4보다 큰 거지. 근데 x제곱이 4보다 크다라는 건 x가 2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보다 작으면 이거 제곱하면 4보다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구간을 정리를 해줬더니 얘가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보다 작을 때 라고 써주면 돼. 그리고 다시 여기 구간 얘는 gx가 원래 뭐였다고? x제곱 빼기 2니까 얘 대신 x제곱 빼기 2를 넣어줘. 그러면 여기 구간을 관찰하면 이렇게 되고 2를 다 같이 더해주자. 2를 동시에 다 더해주게 되면 얘는 0 되지. 얘는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제곱이 0 이상 4 이하라는 거는 자 x는 제곱했을 때 당연히 0 이상인 거 맞지? 실수 제곱은 0 이상이니까. 그래서 항상 성립되는 이런 쪽은 이제 버려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할 거고, x제곱이 4 이하라고 되어 있을 때는 x는 2 이하, 마 2 이상 이런 구간이 이 값들이 제곱하면 다 4 이하로 나오지. 그래서 이 구간을 해석을 했더니 최종적으로 이 결론을 얻는 거야. 그래서 x가 얘는 마이 이상 2 이하일 때 요식을 따르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간 얘는 이 gx를 원래 다시 x제곱 빼기 2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바뀌었지. 그 다음에 2를 동시에 다 더해줘.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x제곱이 0보다 작다가 됐네. 근데 x제곱이 0보다 작은 건 말이 안 되지. 실수는 제곱하면 다 0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 구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맨 끝에 거 식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지워버리게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그 함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2보다 큰 쪽, 2보다 오른쪽이든 2보다 마이보다 왼쪽, 마이보다 작은 쪽에는 얘를 그려주는 얘기고,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다가 얘를 그려주는 어떤 구간 함수로서 최종적인 결론이 난 거지. 근데 방금 선생님이 했던 이거 식 정리했던 거 있잖아. fx에 이 x 자리에다가 다 g를 대입한 다음에 이 구간 정리했던 거 있지. 이 구간 정리했던 거를 스스로 꼭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엔 좀 버벅거리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고2, 고3 됐을 때는 그냥 아무 버벅거림 없이 좀 빠르게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꼭 연습을 여러 번 해보도록 하고, 자 얘를 구간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자 이걸 또 뜯어서 얘는 2보다 큰
때는 마이너스 2였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도 마이너스 2니까 얘를 따로 이렇게 빼서 써놔도 상관은 없겠지. 마이보다 작을 때도 얘는 마이너스 2를 따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구간함수랑 일반함수를 합성한 걸 다 구해봤고, 니은부터 이제 해결해보자. 니은은 우변이 얘가 얘네 지금. 그런데 얘하고 이게 같냐고 물어봤잖아. 근데 얘는 또다시 뭐가 되어 있는 거냐면 이 함수에 x 자리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지. 그럼 아까 이제 요 함수 구해놓은 게 얘잖아. 얘가 현재 g, f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그 x 자리에 뭘 대입해 놨다고 얘 자체는 또 이 x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x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똑같이 또 하는 거야. x라 써있는 곳엔 전부 다 마이너스 x를 대입시킨다. 그래서 x라 써있는 곳에 전부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자, 얘 자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여기서 x라 써있는 곳에 빨간색 밑줄 그은 곳에 마이너스 x를 다 넣는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가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넣을 때는 얘가 어차피 뭐 될 거야? 제곱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은 그대로 그냥 x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x를 넣어주고 이렇게 돼 있겠네. 그 상태에서 이 구간을 좀 정리할 때는, 얘들아, 이 구간은 x에 대해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x에 대해. 근데 여긴 지금 다 마이너스 x에 대해 나와 있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1들을 다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x가 마이보다 작다로 바뀔 거고, 얘는 마이너스 x 곱하면 여기는 플러스 2가 됐는데 우리 음수 곱할 땐 방향이 바뀌어줘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바뀌었겠지. 그러면 얘 자체가 이제 우변, 좌변인 거죠. 좌변. 얘가 얘네. 얘. G합성 F에 X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만들어낸 이 함수는 근데 얘하고 사실 똑같은 함수지.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x가 2보다 클 때는 2라며. 여기도 봐봐. x가 2보다 클 때는 2라 써있잖아. 그리고 x가 2 이하 마이 이상일 때는 x제곱 빼기 2라며. 근데 여기도 봤더니 x가 마이 이상 2 이하일 때는 x제곱 빼기 2라 돼 있잖아. 그 다음에 x가 마이보다 작을 때, 이거 아까 맨 처음에 마이너스 1 곱할 때 이거 방향 바뀌었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x가 마이보다 작을 때는 얘도 2라고 써있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나 이 함수는 아예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니은은 맞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f 합성치지? 그럼 얘네 얘하고 얘가 원래 뭐였냐면 이 함수인 거죠, 얘가. 그런데 거기에다 얘는 뭘 해놨어? 마이너스 1을 곱했네. 근데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건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실수배예요. 실수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수를 그냥 곱해주란 얘기야. 선생님 실수배는 어떻게 하라 했었어? 이 구간은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이 각 구간에 있는 함수에다가만, 얘들에다가만 마이너스 1을 그냥 그대로 곱해주라 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G합성 F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되겠다. 이 식에다가 선생님 마이너스 1 그대로 곱하면 된다 했지. 아까 2배면 여기다 다 2배 해주고 이렇게 해라고 계산했던 거 기억하죠? 실수배. 근데 얘는 마이너스 1배 해주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다 곱해놓은 거야. 그래 놓고선 다시 관찰했더니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는 얘도 마이너스 2고 얘도 마이너스 2 똑같네. 그다음 2부터 마이너스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얘도 똑같고, y보다 작을 땐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함수는 같다라는 걸 밝혀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데, 자, 이거 함수는 이 82번 함수 문제는 이 구간함수와의 합성 문제인데, 이 구간함수 해석했던 것부터 해가지고 이 구간함수하고 일반함수를 합성을 어떤 게 속함수로 들어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식이 좀 바뀌었던 것들을 꼭 기억해주고, 이거 여기 연습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이 문제 좀 중요합니다.